1세대 주택 특례 종부세 유의점에 대해서 구제희 세무사님의 칼럼을 좀 보려고 하는데, 정리를 하자면 종부세 세제 개편안 22년 7월 21일 날 정부가 내놓은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좀 획기적으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변화를 좀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현재 9월 7일 날 여야가 합의해서 일부 통과시킨 게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종부세에도 일시적 주택이 도입된 거, 그리고 고령자 장기 보유자는 납부 유예 제도가 도입이 된 거, 요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관심사항은 종부세 일시적 2주택이죠. 해당되는 주택이 이사등 대체주택, 그리고 상속주택, 그리고 지방저가주택인데, 이 중에 일부 몇 가지가 약간 쇼킹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거는 시행령에 나와줘야 돼요. 아직 시행령이 이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 9월 15일 오후 정오 중심으로는 아직 안 나왔는데, 개인적으로는 빠르면 오늘 오후 아니면 16일 금요일 정도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반드시 이거 특례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내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정확한 게 안 나왔기 때문에 비슷하게 해당되는지를 먼저 봐야 돼. 만약에 비슷하게 해당이 된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이게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하게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행령 나오는지를 봐야 돼. 자, 근데 시행령이 나온다고 해서 이거를 곧바로 이게 할 수 있는 게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뒤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종부세법 법안만 놓고 봤을 때 약간 아리까리해서 해가지고, 약간 제가 아는 세무사님하고 뭐 A다 B다 막 이렇게 이야기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의견은 에이 설마 B겠냐 A다라고 했는데 나온 거 보니까 지금 B가 맞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시 정리하자면 내가 비슷하다 그러면 일단 관심 갖고요. 시행령이 나왔다 그러면 나랑 맞는지 좀 보셔야 되고요. 하나 더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시행령이 나오자마자 곧바로 판단하시면 안 되고, 조금 약간 해석을 기다렸다가 뭐 다른 세무사님들이라든가 많은 전문가분들이 또 말씀하실 테니까, 그리고 제 채널에서도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보시고 뒤에 신청하는 게 난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언제 신청하는 게 좋을까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니까요. 한 9월 25일 월급 받으시고, 그날 뭐 이것저것 돈 나갈 것도 많고 비용 정산도 하시고, 9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딱 한 5일 정도 남잖아요. 그때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제 개인적으로. 이게 결론입니다. 자, 그럼 세부적인 내용 한번 보도록 하죠. 다른 기사도 많이 쓰는데 이 칼럼이 저는 되게 좋았어요. 물론 이제 그 세무사님께서 직접 써주셔서 좋은 것도 있었고요. 꼼꼼하게 좀 봐주신 게 좋았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자, 세정일보에서 나온 글이고요. 구제희 세무사님이 작성하셨습니다. 제가 뵌 적은 없는데 감사 말씀 드리고, 기회가 되면 저희 채널에도 한번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년 9월 14일자 요약을 한번 먼저 볼까요? 1주택 특례 종부세법 시행돼도 과표 합산 중과세율 아직은 못 피한다. 왜 그러냐면, 과표 합산은 원래부터 하기로 했었고 중과세율 자체는 통과가 안 됐어. 근데 저게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아주 약하게 지금 불씨가 살아있긴 하거든요. 이 불씨를 한번 좀 살리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야당의 어떤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다주택자 중과가 만약에 적용되면 종부세 합산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말은 종부세 이 다주택 중과세율이 계속 남아있는 한 이 지방 저가주택 같은 게 종부세 주택에서 빠진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게 들어갈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 이렇다는 거죠. 그리고 신설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받으려면 30일까지는 특례 신청서 제출해야 된다. 안 하면 혜택 못 받는다. 그리고 일시적 2주택자 같은 경우에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대체주택이지 않습니까? 2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시행령이 나와봐야 되는데 특별한 말이 없으니까 그냥 무조건 2년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우리 종부세도 국세고 양도세도 국세니까 좀 국세는 통일시켜주면 좋잖아요. 중간에 비조정 하나 있으면 3년 안에 처분하는 거고.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없는 것 같아. 안타깝다. 자, 어쨌든 좀 보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보유한 경우 1세대 주택자로 보게 한다. 종부세에서 그렇습니다. 또 이거를 막 확장 해석해가지고 야, 취득세도 이제 1주택인가봐, 양도세도 1주택이니까 이제 비과세인가봐, 막 유추해서 확장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100만 원 이상의 종부세를 납부해야 되는 일정한 저소득 고령자 중에서는
상속 증여 그리고 매각 처분할 때까지는 납부를 유예하는 거, 미루어 주는 거, 안 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 부분이 통과가 됐다. 하나씩 좀 보도록 할까요? 일시적 이주택에 해당이 되고 상속 지방저가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종부세법상 1세대 1주택 혜택을 지금까지는 못 받았지만 이번에 개정이 되기 때문에 22년도 과세부부터 올해부터 적용이 됩니다. 다만 세대별 1주택 기본공제 혜택은 1세대 1주택자 11억, 이때 단독명의죠. 그리고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경우는 6억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이냐? 이사를 위해서 신규 주택을 취득했는데 기존 주택을 바로 매각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때 6월 1일 보유세 과세 기준이 되면은 이 주택에 대해서 종부세 세부담이 됐었는데 요거를 한시적으로 봐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뭐냐면은 종전주택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이제 종전주택을 2년 내에 팔아야 되는 거고 종전주택과 신규 주택의 뭐 조정 비조정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현재상으로는 2년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쇼킹한 게 뭐냐면, 이게 참 시행령이 안 나와서 저도 좀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는데, 이 두 개 주택에 대해서 일단 가격이 합산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고 이제 1세대 1주택으로 보니까 11억을 빼준단 말이에요? 그럼 11억을 빼준 상태에서 그냥 그 남아있는 거에 대해서 곧바로 그냥 세율을 곱해서 세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의 가액 기준으로 또 뭔가 이렇게 안분 계산해가지고 빼는 것 같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몰라. 아무튼 저기 시행령 나와봐야 돼.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생각한 그냥 심플하고 단순하고 뭔가 세금이 확 줄고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상속 같은 경우에도 어쩔 수 없이 주택을 취득한 거기 때문에 상속주택을 이제 빼서 남아있는 주택 하나에 대해서 이제 종부세 1주택자로 봐서 세금을 줄여주는데 5년 동안 그렇게 해준다는 거고요. 다만 그 상속주택이 수도권 6억 이하 그리고 비수도권은 3억 이하인 경우, 그리고 상속주택 지분이 40% 이하인 경우라면은 계속해서 뺀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쇼킹한 게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방 저가주택, 이때 지방이란 거는 수도권 광역시 이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뭐 저도 그렇지만 저도 지방 출신이거든요. 저도 지방 출신이지만 수도권이 아니면 전부터 지방으로 생각을 하잖아. 근데 이건 우리 생각인 거고, 이 법에서는 수도권하고 광역시 이외에 소재하는 주택, 그러니까 지방 중에서 뭐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여기는 그냥 다 지방 저가주택이 아니라는 거죠. 광역시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시가 3억 이하고 수도권 및 광역시, 그리고 특별자치시 같은 경우에는 군 읍면지역은 제외. 이쪽은 또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군이나 읍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경우에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데, 여기서 저도 그냥 처음에는 훅 하고 지나갔어요. 훅 하고 지나갔어.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2주택자가 된 경우. 그럼 무슨 말이야? 내가 종전주택이 하나 있고 지방 저가주택이 몇 개가 있어야 2주택이 되는 거예요. 하나 있어야 되는 거지. 이 말 이해돼요? 이게 저도 나름 굉장히 쇼킹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이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서울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사는데 지방 저가라고 해보자고요. 저는 처음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지방 저가주택은 종부세 주택세에서 빠지니까 지방 저가가 하나, 둘, 셋, 뭐 여러 개를 사도 그냥 이 전체에 대해서 종부세 기준할 때는 요거 하나만 본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방 저가주택은 오로지 하나만 해라. 얘들은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이러면은 갑자기 이제 전략이 좀 바뀌는 거죠. 나 똘똘한 서울 하나 가지고 있어서 지방 저가, 특히 비조정으로 해가지고 취득세 중과를 살짝 피하면서 한 2개 정도, 3개 정도 한번 해볼까라고 했는데 이게 계획이 틀어지는 거죠. 그럼 이거 확실하냐? 물론 이것도 시행령이 나와봐야 되는데, 이건 있어요. 여기 이게 이제 국세청 보도 참고자료인데, 지금 우리 라이브 하고 있는 게 시간 12시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오픈해도 되지 않습니까? 국세청 보도 참고자료 보면은, 아무튼 뭐 이렇게
홈택스 통해서 신고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내용이 많으니까 그냥 일단 넘어가고요. 방금과 관련된 내용만 좀 먼저 볼까요? 합산 배제는 뭐 임대주택 등록한 거라든지 그런 거고, 여기 이거잖아요, 여기. 자, 과세 기준일이 2022년 6월 1일 기준 아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등 과세 특례를 신청할 수가 있는데, 일시적 2주택은 1세대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해서 과세 기준을 현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명확해요. 종전주택, 대체주택 딱 두 개. 그래서 대체주택,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은 해주겠다. 근데 여기에 뭐 비조정은 3년 이런 말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 다음 상속. 1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과세 기준일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주택인데 5년을 경과하지 않거나 40% 이하이거나 6억 이하, 3억 이하인 경우. 여기 보면은 1주택에서 상속주택을 몇 개를 해라 이런 말이 없잖아요. 아니 이제 물론 뭐 상속 같은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가 돼야 되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경우에 상속주택이 하나가 들어올 수도 있고 두 개가 들어올 수도 있고 해서 1 플러스 뭐 2, 1 플러스 3 뭐 상황 따라서도 가능하겠다라고 해석을 한 거죠. 그리고 이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저가주택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원안의 그 법률 안에 종부세법 법안에 보면은 수도권의 광역시 외의 지역에 소지하는 공시가격 3억 이하의 주택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주택으로 그냥. 그러니까 상속주택처럼 뭐 지방저가주택이 몇 개가 더 있어도 마치 여기 본 것처럼 지방저가주택이 뭐 몇 개가 있어도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주택 한 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러니까 종전주택이 하나 있고 서울에 하나가 있고 그 외에 수도권 광역시에 소지하는 공시가 3억 이하 주택은 딱 하나만 된다. 하나만. 지방에도 똘똘한 한 채를 부흥시키기 위한 정부의 큰 그림이 아닌가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약간 좀 허탈하죠. 물론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시행령이 나오면 바뀔 수 있는데 제가 요거를 어디서 파악을 했냐면 그 국회 의원 그 법안 입법된 거 그 내용을 막 사이트 찾으면서 원안 찾으면서 그 국회 안에서 공유한 뉴스가 있어요. 뭐 국회원인가 뉴스 사이트. 그러니까 일반 언론사보다 본인들 거니까 조금 더 이렇게 객관성이 있겠다 싶어서 봤는데 거기에 이 말이 써 있더라고요. 종전주택에 지방저가주택 하나에서 두 개인 경우. 그 말이 있어서 제가 뭔가 느낌이 좀 싸한 거죠. 근데 아무리 법안을 봐도 그런 내용은 없었는데 국세청 자료에 이렇게 들어간 거 보니까 이것도 총합 2주택이어야 될 것 같다. 상속은 잘 모르겠어요. 요거는 시행령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여러분들이 아시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하니까 저도 시행령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지죠. 자, 그러면 만약에 해당이 됐어요. 시행령 나오고 봤더니 다행히 나는 해당이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중요한 거는 9월 말까지 1세대 1주택 특례를 신청해야 된다.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9월 16일 땡 하면 곧바로 하는 게 아니라 좀 지켜보세요. 좀 지켜보면은 뭐 다른 우리 세무사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막 이게 막 좋은 글 영상 해주시고요. 그럼 저도 거기에 좀 숟가락을 얹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물론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으려면 내용이 시행령으로 정해되는데 지금 여기 세무사님도 아직 시행령이 안 나오니까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특례 신청 서식도 이제 따로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요거 내용 보면 더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번에 1세대 1주택 특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 등을 과세 기준을 현재 보유한 경우에는 과표 계산에서 기본공제를 6억이 아니라 11억 원을 적용해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는 게 종부세 비과세. 그러니까 운이 좋게 여기에 이제 과표는 합산이 되지만 6억을 빼야 되는데 운이 좋게 11억을 빼주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와 버리면 아예 이제 종부세 대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요 분들이 제일 많이 혜택을 보게 된다. 근데 만약에 11억 넘으면 어떻게 된다? 11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되는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뭔가 안분 계산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상속주택 등이 아닌 본래 일주택에 대해서 장기 보유나 고령자 공제에 최대 80%까지 적용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종부세 납부 유예까지도 할 수도 있다. 그러면은 이제 한 가지 저도 퀘스천이 그거예요. 종부세 주택수에서 상속이라든가 지방저가주택 뺐는데 남아있는 게 공동명의다. 단독명의가 아니라. 그럼 원래 공동명의는 11억이 아니라 6억에서 12억 빼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경우에도 11억이 될까?
개인적으로 해줘야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조심할 거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할 때는 주택수에서 제외하거나 종부세 과표 합산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거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왜 이렇게 두껍지? 이게 서울 하나가 있고 지방 저가가 이렇게 또 하나가 있어. 그러면 11억 공제하는 데 있어서는 얘를 빼잖아요. 얘를 빼니까 1주택이니까 공제는 11억 가능하다는 거지. 오케이. 그런데 이때 지방이 만약에 조정이다. 그리고 서울도 조정이다. 그러면은 조정이니까 종부세 중과세율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공제 11억을 빼서 세부담이 줄어든 건 맞는데 두 개 더하니까 11억이 초과가 돼서 예를 들어서 뭐 5억 정도가 초과가 됐다. 그럼 이 초과된 부분에 있어서는 조정이니까 종부세 중과세율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힘들다. 국세청에서는 일시적 2주택의 경우 단독 명의로 동일 명의 2주택자에게만 특례 안내가 나갔다. 그래요. 네. 자, 어쨌든 계속 보겠습니다. 갑자기 말이 안 나오네요.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16일부터 30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접수하거나 세무관세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은 이제 오랫동안 보유하셨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납부 유예 같은 거 하실 텐데, 그런 분들이 다 세무서를 가지 않으실까요? 홈택스 어려우실 텐데. 그리고 뭐 너무나 당연한 말이겠지만 이사 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에 해당이 됐는데 1세대 1주택 일단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종부세를 좀 1년 정도, 2년 정도 안 냈다는 거죠. 그러면 말 그대로 사후관리에 들어가서 종전주택을 2년 안에 매각을 해야 되는데 2년 동안 만약에 매각을 못했다. 그러면은 이때는 다주택 중과세율로 산정한 세금에 대해서 세금을 더 내는 건 물론이고 이자까지 추징당하게 된다. 요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종부세 일시적 2주택인데 시행령이 나오면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아마 후속 영상으로 제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납부 유예 제도 같은 경우에는 60세 이상 고령자이거나 5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이거나, 그리고 전년도 근로소득이 7천, 종합소득은 6천. 이 7천만 원 좋아하네요. 아까 우리 안심전환 대출도 7천이었는데, 그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여야 된다. 그러니까 저 같은 다주택자는 해당이 된다. 12월에 이제 종부세가 고지된 경우에 만약에 납부 유예를 하려면 납부 유예 3일 전까지, 납부 날 3일 전까지인가 신청을 하면 승인을 하고 납부 유예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무조건 다 한정 없이 늘려주는 건 아니고요. 중간에 연간 1.2%의 수준으로 이자가 붙습니다. 아니, 국가도 뭐 이렇게 뭔가 혜택을 줬으니까 무적정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저라면은 늦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왜냐면 뭐 심한 경우에는 이거 대출 받아서 내는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대출 받으면 내가 최소 4% 정도 나올 건데 1.2%면은 그냥 내가 이쪽으로 부담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외에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제가 작성하고 있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인데요. 사실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를 작성할 때 시행령이 좀 나오면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좀 하려고 했었어요. 하려고 했었는데 워낙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도 많으시고 질문도 있으셔가지고 지금 이 상태에서 일단 제가 글을 하나 작성을 하고 시행령이 나오면은 이제 하나 더 추가적으로 작성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은 원래 유료 컨텐츠이기 때문에 제가 오픈을 다 안 하는데, 요거에 한해서는 제가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무료로 오픈을 해놓고 있으니까 구독 안 하셔도 되니까 여러분들 좀 보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주의사항 있죠. 비슷한지 봐야 된다. 해당되더라도 조금 더 참았다가 여력이 되는 한도 내에서 좀 늦게 신청하자. 그 시행령 내용하고 해석하는 것도 같이 봐야 되니까
그 내용을 제가 여기다 담아 놨으니까 쭉 좀 보시고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이 좀 활용하시면은 좋겠습니다. 물론 내가 보니까 괜찮은 것 같다, 도움이 되는 것 같다 그러시면은 이렇게 질문도 하시려면은 뭐 이렇게 제가 구독자분한테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기 벌써 구독 9회차시네요. 되게 감사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제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말씀드리고, 또 첫 번째 달은 무료 쿠폰 나가니까 그거 활용해 보셔가지고 그냥 무료니까 한번 해보고 쭉 봤는데 괜찮으면 계속 보고, 안 괜찮으면 에이 돈 아까워 본다 해지해버리면 되는 거지. 그럼 돈 안 들어가잖아, 그죠? 얼마나 좋았으면 이 글을 그대로 베낀 애가 있어요. 하고 제가 지금 변호사 지금 써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영장 청구까지 나 했어.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이 세무사님 칼럼을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국세청에서 보도 참고 자료가 나오긴 했지만 이걸로 다 되는 게 아니다. 시행령이 나와야 된다. 조만간에 나올 것 같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발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